태종칠육 14권 태종 7년 7월 1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1407년 명령락 5년 민무질이 변명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자들을 대질신문시키다. 신이 변명하고자 합니다. 하니 이에 민무질과 병조판서 윤조, 참찬의정부사 유양, 총재 성발도, 평강군 조희민, 철원군 윤자당, 이조참의 윤향, 호조참의 구종지 등을 불러 자문 밖에 나가게 하고 육대원과 공신유사, 의령군 남재, 철성군 이원과 사간 최함, 정은 박서생, 집이 이조 등을 시켜 이를 질문하였다. 먼저 구종지에게 이르기를 너가 민무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하니 구종지가 대답하였다. 지난해 8월에 신이 민무질의 집에 갔었는데 민무질이 말하기를 상당군이 편출된 뒤로 나는 항상 주상께서 의심하고 끓일까 두려워하였다. 이제 병권을 내놓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성발도에게 고하였습니다. 성발도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민무질이 구종지를 흘겨보며 내 입에서 이런 말을 내지 않았는데 들은 자가 누구란 말이냐 하니 구종지가 지금 사생이 관계되는 곳에 나와서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소 하였다. 다음에 윤향에게 들은 것을 물으니 윤향이 대답하였다. 지난달 7일에 민무질이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듣건대 전일에 조상이 광년루에 나아가서 이숙분에게 이르기를 지금 가문 기운이 없어지지 않은 것은 아래에 불순한 신하가 있기 때문이라 하니 이숙분이 대답하기를 불순한 신하는 제거하는 것이 가합니다고 하였더니 이 말을 나를 두고 하는 말인 듯 한데 자네는 이 말을 들었는가 하기에 윤향 제가 말하기를 그날 나는 사신의 일로 마침 밖에 나가서 그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감히 듣자오니 무슨 일로 스스로 의심하는 것입니까? 하니 민무질이 말하기를 내가 의심하는 것은 이숙분이 주상께 하소연하여 우리를 해치고자 할까 하는 것이지 주상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였습니다. 민무질에게 과연 이런 말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민무질이 변명하지 못하였다. 유양에게 들은 것을 물으니 유양이 대답하였다. 공신이 한자리에 모이던 날에 윤저가 신에게 이르기를 지난 가을에 주상께서 전위하고자 할 때 민씨가 이미 비밀히 내제추를 정하였는데 조희민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들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윤저에게 물으니 윤저가 대답하였다. 지난 가을에 조상께서 복위하신 뒤에 윤자당이 신의 집에 와서 이 일을 말하고 또 말하기를 이간에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간은 이때 마침 서북면에 복명사신으로 나갔기 때문에 질정하지 못하고 윤자당에게 물으니 윤자당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신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음날 이숙분이 신의 집에 와서 이간을 불러 물으니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민무질이 윤저에게 이르기를 자네가 어찌하여 혐의스러운 사이에 사실에도 없는 말을 하였느냐 하였다. 조희민은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윤저를 돌아보며 설사 조희민이 어질다고 민씨의 일도 옳겠지 하니 윤저가 꾸짖으며 만일 너가 아니라면 민씨가 어찌 내 살을 맡기려고 하였겠느냐 하였다. 민무질이 앙앙하여 얼굴을 붉힐 따름이었다. 질문하는 것이 끝나자 공사를 갖추하리었다. 여러 공신이 대궐들에 나와서 민무질, 민무고, 신극내의 죄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장차 짐작하여 시행하겠다. 자문은 성공감의 한 직소이고 상당군은 이절을 말하면 내제추는 항상 굴레에 임금 가까이 있으면서 국사를 의논하던 5, 6명의 대신인데 고려 때 이 제도가 생겨 몇 사람의 대신이 국정을 전단하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조선 태조 때 이를 폐지하였는데 정조 때 다시 부활하였고 내제상에는 내제상 또는 내상이라고 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세자의 혼례를 위해 서천군 한상경을 납징사로 대제학 성석인을 고기사로 삼다. 총재
조휴로 부사를 삼고 예문간 대제학 성성인으로 고기사를 삼고 제학 맹사성으로 부사를 삼았다. 세자의 납증하는 예는 말 두필과 비단 열속이다. 납증사는 왕세자의 혼례 때 세자빈가로 패백과 마필 따위의 예물을 전하는 사신인데 정사는 종일품이고 부사는 정이품이었다. 고기사는 왕세자가 혼례 때 세자 빈가의 혼인 날짜를 통고하는 사신인데 정사는 종일품이고 부사는 정이품이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동북면 도순문사 이직에게 궁시와 갑주를 주다. 이직이 장차 떠나려 하여 대궐에 나와서 하직하니 이를 준 것이다. 대개 왕구와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부루의 환을 방비하고 또 국방에서 성을 쌓고자 함이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달이 형혹성을 범하니 소격전에서 초제를 행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2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민무구 민무질 신경례를 자원 안치하다. 처음에 처치 방법을 하윤에게 묻다. 처음에 임금이 이숙번을 좌정승 하윤에게 보내어 민무구 등의 불충한 업무를 고하고 또 그 처치에 마땅한 방법을 의논하니 하윤이 염려히 송구스럽게 여기지 않고 대답하였다. 마땅히 경한 법전으로 처하여야 합니다. 이숙번이 계문하니 임금이 다시 이숙번을 시켜 하윤에게 말하였다. 경의 말은 곧 안창후 장후와 같다. 하윤이 항공해 하였다. 장후는 한나라 성제 때의 정승인데 외척 왕씨가 정권을 장악하자 관직을 물러났다. 그러나 국가의 대정에는 매양 자문을 받았는데 성제가 왕씨를 의심하여 장후에게 물으니 장후는 그 실정을 알면서도 자기가 늙고 그 자손이 약하였으므로 감히 직언을 하지 못하였다. 주운이 장후의 죄를 진언하다가 절함한 고사가 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2일 개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민무구 등을 더욱 엄격히 처단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상언하였다. 인군의 덕은 강명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능히 결단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강명하면 사특한 자가 그 정성을 숨길 수가 없고 능히 결단하면 간악한 자가 두려워서 꺼리는 바가 있으므로 환란이 일어나지 않고 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만일 간특한 것을 알면서도 의리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만일 알지 못하면 가득한 자는 오히려 혹시 알려져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고 군중의 심정은 그것이 알려져서 반드시 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불량한 무리가 오히려 꺼려하는 바가 있어 방종하게 굴지 못합니다. 만일 간특한 것을 알면서 죄 주지 아니하면 가득한 자가 꺼리는 바가 없어서 그 악한 것을 더욱 자행하고 군정이 모두 실망하여 다시 바라지 않을 것이니 간악한 것이 어떻게 징계되며 화란이 어떻게 종식되겠습니까? 우리 조상전하께서는 영영과단하시어 충사곡직을 꿰뚫어 보시어 유류가 없으십니다. 지금 민무구 민무질 신경례 등이 비록 훈친의 지위에 있으나 그 간사한 것을 모조리 알아서 견책을 가하시니 강명하신 덕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공신이 소장을 올려 그 죄를 바르기를 청하니 전하께서 사언에 젖어서 차마 대의로 결단하지 못하시고 그가 대궐에 나온 뒤에 본부에 판부하시기를 우선 민무구 신경례는 자원에 따라 안치하고 민무질은 논하지 말라 하시었으니 대개 민무질은 종지를 제거하고자 한 일에 무관한 것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무구의 정상을 민무질이 알지 못하였을 리가 없으니 그 죄가 같습니다. 또 민무질은 일찍이 전하가 즉위하신 지 오래지 않았을 때 우정승 이무의 집에 가서 스스로 의심과 두마음을 품고 원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전하가 내선을 행하고자 하시니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냈고 보기하시자 도리어 근심스럽게 여기는 것은 나라 사람이 아는 바입니다.
구중지를 보고 또 원망하는 말을 하였고 윤형을 보고 또 전하가 참소하는 말을 들어 믿는다고 말하였으니 불측한 마음을 품어서 사색에 나타난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그 죄 가운데 큰 것이 어찌 다만 종지를 제거하고자 한 것뿐이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사언으로 용서하시고자 하나 그러나 사언은 한때의 고식책이고 대의는 만세의 상경이니 어찌 한때의 고식책으로 만세의 상경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한결같이 공신의 장신내의 사의와 같이 시행하시어 지극히 공정한 법을 보이시면 종사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2일 개해 네 번째 기사 대간에서 연명으로 민무구 등을 국문할 것을 상언하다. 인신에게는 장이 없으니 장이 있으면 반드시 베는 것이 만세에 통한 의리입니다. 특근대 여강군 민무구, 여성군 민무질, 취상군 신극내 등이 속으로 불충한 마음을 품어 금장의 마음이 있으므로 삼공신이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곧 유윤하지 않으시었다고 하니 대의에 어그러짐이 있어 신등은 실망합니다. 생각건대 민무구, 민무질 등은 궁액의 인친으로 오래도록 조상의 은혜를 입어서 존영이 비할 데 없으니 정이 유지하고 조호하여 종지를 영세토록 보존하여야 마땅할 터인데 도리어 은혜를 돌보지 않고 빨리 권세를 천단하고자 하여 어린 임금을 세우기를 탐하였습니다. 연전에 내선하시려다가 보기하실 즈음에 기뻐하고 근심하는 빛을 밖에 나타냈으니 불충한 마음이 명백합니다. 또 민무구가 종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전하의 계책을 듣고 감히 전제하자는 말을 하였고 민무질은 스스로 의심하고 끓이는 마음을 내어 윤향, 구종지 등과 더불어 원망하는 말을 하였고 신극내는 탐호하고 더러운 자질로서 용린, 봉익에 반부하여 훈구의 총행에 참여하였는데 은혜를 갚을 것을 도모하지 않고 불순한 마음을 내어 원자의 무키한 종이를 찍고 말하기를 옛부터 제왕의 아들 가운데 연기가 있는 자는 반드시 난을 일으킨다고 하여 드디어 전제할 뜻을 내었으니 이것은 인신으로서는 너무나 큰 죄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공신의 청을 굽어 쫓으시어 유사에게 영을 내려 그 죄를 국문하여 환란의 근원을 막고 주위의 뜻을 밝히시면 종사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모두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2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대간에서 다시 연명하여 민무구 등을 법에 따라 처치할 것을 상언하다. 민무구, 민무질, 신극내 등의 불충한 죄를 이미 나타냈으므로 신등이 상소하여 공신의 장신에 따라 대의로 결단하여 환란의 싹을 막고 주의의 법을 밝히기를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등의 한 몸의 사견이 아니라 만세 군신의 공의입니다. 전하가 이에 지신사 황희로 하여금 전지하시기를 공신의 청으로 인해 죄의 유무를 변별하여 민무구 신극내는 자원대로 나누어 추방하고 민무질은 말이 의사 한 데서 나왔으므로 이미 너그럽게 용서하였으니 다시 거론하지 말라고 하시었습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인신의 죄는 금장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장인데도 베지 않으면 반드시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민무구, 신극내 등은 이미 죄가 있으니 마땅히 형벌대로 처치하고 자원에 따라 나누어 추방할 것이 아닙니다. 민무질은 형 민무구와 공이 같고 일체인데 스스로 의심하고 끓이는 마음을 내어 원망하는 말을 여러 번 입에 나타냈으니 그 죄가 분명하게 나타나서 징계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신극내 등은 전하께서 우대하여 높고 영화스럽던 때도 오히려 금장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 편출하였으니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으면서 이를 참고 경거망동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다면 장래의 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훈친을 생각하여 보존하고자 하시더라도 그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를 결단하여 새 신하의 죄를 바르고 환란의 근원을 막으소서.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2일 개해 6번째 기사. 안평 부원건 이서 등이 논지하여 결국 민무국을 연한 민무지를 장단 신극내를 원주에 안치하였다. 개국 정사 좌명공신 안평부원군 이서 등이 상언하였다. 신등이 전일에 소장을 올려 민무구 민무질 등의 죄상이 모두 종사에 관계되어 경중이 없는지라 마땅히 밝게 그 죄를 바르시어 인신의 만세의 경계를 삼고 종사 만세의 계책을 중하게 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지금 대의를 펴지 않고 사언에 젖으시어 우선 민무구 신극내 등은 자원 안치하고 민무지를 논하지 않으시나 이 세 사람은 범한 것이 모두 중하여 경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빌건대 전일에 아랜 장의 내용과 같이 대의로 결단하시어 만세 인신의 간사한 마음을 막고 종지 만세의 대계를 경고케 하소서. 임금이 민무질도 또한 자원에 따라 부처하도록 명하였다. 이리하여 민무구는 연안에 민무질은 장단에 신극내는 원주에 안치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2일 개해 7번째 기사. 대신을 보내어 세자의 길례를 종묘에 고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3일 갑자 첫번째 기사. 가는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3일 갑자 두번째 기사. 세자가 전 총재 김한로의 집에 친령하다. 처음에 종묘에 나아가 시책을 뽑아 김한로의 딸로 간태. 임금이 비가 왔으므로 임시로 임헌 초계를 면제하였다. 을시에 세자가 공복 차림으로 연을 타고 내시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러기를 가지고 앞에서 인도하게 하고 서영관 수기사가 모두 공복 차림으로 따랐다. 김한로의 집에 이르러 연에서 내려 악차에 들어갔다가 정시에 빈을 맞아들여 돌아왔다. 처음에 임금이 세자의 배필을 택할 때 의안대군 이화와 지신사 황희를 보내어 종묘에 나아가 시책을 뽑아서 김한로의 딸로 정하였다고 한다. 임은 초계는 왕세자의 혼례 때 임금이 건정전 초계까지 친히 나와 장가드는 왕세자에 가서 너희 배필을 맞아들여 우리 종사를 계승하고 궁인을 엄격하게 거느리도록 하라고 타이르고 경계하는 의식이다. 악차는 임시로 만든 막차고 시책은 점칠 때 쓰는 시초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4일 얼축 첫번째 기사. 관청 하인을 죽게 한 병조좌랑 허성을 귀양 보내다. 병조자랑 허성의 직첩을 거두고 멀리 귀양 보내었다. 형조에서 이르기를 허성이 근수 조례에서 법밖의 형벌을 쓰다가 기한 안에 죽었습니다고 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4일 얼축 두번째 기사. 대간에서 연명으로 민무구의 죄를 청하는 상소문. 소는 이러하였다. 형벌은 나라의 큰 법전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부터 제왕은 비록 지극히 친하고 사랑하더라도 사로서 공을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명분을 간범하여 죄가 용서할 수 없는 자이겠습니까? 주나라 성왕이 관숙, 채숙에게 다한 것과 한나라 문제가 박소에게 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민무구, 민무질, 신극내 등이 교만하고 방종한 자질로서 장차 어린 임금을 끼고 종지를 해치려고 꾀하여 널리 붕당을 만들다가 관계가 비로소 나타나니 스스로 의심하고 꺼리는 마음을 내 여러 번 원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그 계교가 행하여져서 권세와 명령을 오로지 하게 되었더라면 종사와 생민은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천지 종사의 신령에 힘입어서 불귀한 음모가
일보다 먼저 일어났으니 마땅히 극경에 처치하여 만세에 밝게 보여야 합니다. 지금 전하가 우선 훈친을 생각하여 대의를 펴지 않고 민무구, 민무질, 신경례 등을 자원대로 나누어 안치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말감하는 데 따랐으니 국가의 법전에 있었어도 어떠하겠으며 종사의 계책에 있었어도 어떠하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사로 하여금 새 신하의 직첩을 거두고 그 정상을 국문하게 하여 밝게 그 죄를 바루어서 후례를 징계하소서.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4일 얼추 세 번째 기사 우헌납 김섭을 이조판서 남제의 집에 분경한 죄로 파직하다. 이조판서 남제의 집에 분경을 범한 죄에 연좌된 때문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다리형 혹을 범하고 목성 화성이 서로 범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세자빈 김씨를 숙빈으로 봉하다. 그 아비 김한로를 제수하여 좌군 동지총대를 삼고 어미 전씨를 선경택주로 삼았다. 김한로를 불러 황의를 시켜 전지하였다. 사람의 행실은 효제와 충심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경은 멀리서 심효생을 본받지 말고 가까이는 마땅히 민씨를 경계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이 근후하여 능히 부귀를 지키는 것을 깊이 알기 때문에 경의 딸을 택하여 세자의 배필을 삼은 것이니 경은 마땅히 공경하여 내 말을 받아서 오직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손하라고 경의 사위에게 가르치라. 나도 또한 이것으로 내 자식을 가르치겠다. 김한로가 절하여 살해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조연을 좌군 총재에 겸직시키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5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기화한 일본인 평도전을 원외 사제 소감으로 삼다. 언대를 주었다. 평도전은 일본 사람으로서 투화한 자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5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평원군 조박을 소환하다. 지신사 황의를 시켜 전지하였다. 형이 사직에 막대한 공이 있으나 다만 우직한 마음으로 시비를 헤아리지 않고 역시 이강의 의논에 참여하였다. 내가 형을 밖에 둔 것은 형의 죄가 공부 안노생보다 무겁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이 서울 안에 있으면 혹시 민무구 등의 업무에 관련되어 마침내 큰 죄에 이를까 두려워합니다. 민무구의 말에는 왕자는 많은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지금 공신의 말에는 모두 본지가 100세가 되어야 한다고 칭하니 나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그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이제 민무구 등을 이미 밖으로 편출하였으므로 형을 서울로 소환한 것이다. 조박이 살해하였다. 신이 양주에 있으면서 노무를 모시고 받들었는데 마침 노무가 병에 걸리어 친히 약을 시탕하여 신의 소원을 다하였으니 상언을 감사하게 받들어 기양살이에 되는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강의 연호는 신이 민무질 형제의 집에 서로 왕래하지 않아 이래전말을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한갓 망령된 뜻으로 그 말을 들어 쫓았으니 신의 죄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강은 왕녀의 하가를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5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영의정 부사 이화 등을 광명루에 초대하여 민무구의 일을 재론하지 말도록 이르다. 영의정 부사 이화 정승성 승린 이무를 불러 광년루에서 술을 베풀고 임금이 조용히 일렀다. 민무구 등 세 사람의 죄는 다시 중하게 논하지 말라. 결국에는 서울 안으로 소환하여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천년을 마치게 할 것이니 경들은 마땅히 이 뜻을 본받아 감히 다시는 농계하지 말라.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5일 병인 7번째 기사. 공신, 백관 등이 대궐에 나와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다. 삼공신의 상소문. 상소는 이러하였다. 지난번에 신등이 소장을 올려 민무구, 민무질, 신극례 등의 죄상을 논청하였고 대간에서도 또한 이미 논청하였는데 전하께서는 법을 굽혀 은혜를 베풀어 자원에 따라 안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은 의를 폐하지 못하고 공은 죄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하께서 일찍이 신등과 황천 후 토께 맹세하신 글에 사직에 관계되는 죄를 범한 자는 마땅히 법으로 논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민무구, 민무질, 신극례 등의 죄는 사직에 관계되고 범한 죄가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전하께서 법으로 논하지 않으시니 다만 법을 피할 뿐 아니라 이것은 천지를 속이고 귀신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한결같이 전일에 장신한 내용과 같이 특별히 유사에게 내려 밝게 그 죄를 바르시어 간택한 마음을 막고 환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소서. 대간에서 또한 대궐에 나와 굳이 청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5일 병인 8번째 기사. 참찬 의정부사 김희성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민무구 등을 국법으로 다스리기를 청하는 상소문. 신등이 엎드려 듣건대 민무구, 민무질, 신극례 등이 속으로 불충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말을 입으로 발하였으니 이리 종사에 관계되어 죄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공신과 대간에서 여러 번 그 죄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사언으로 다만 안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상불은 국가의 큰 법전이므로 사사로이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공신, 대간의 청을 굽어 조처시어 민무구, 민무질, 신극례 등을 유사에 내려 나라의 법으로 바르어서 참남하고 어지러운 싹을 막도록 하소서.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5일 병인 9번째 기사. 대간과 형조에서 민무구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하는 상소. 신등이 이제 민무구, 민무질, 신극례 등의 불충한 죄 때문에 재차 장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사언에 젖으시어 오래 유윤하지 않으시니 신등이 부월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천위를 무릅쓰고 대궐에 나와 거듭 청합니다. 신등은 들으니 전하가 공신과 맹세할 때 대례로서 기약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리 종사에 관계되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논하겠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근심이 없을 때에는 경계하여 영세토록 보존하자는 계책입니다. 민무구, 민무질 등은 지난해에 전하께서 내선을 행하고자 하셨을 때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냈고 복위하신 뒤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근심하였으니 장차 어린 임금을 끼고 권세를 전단하려는 뜻이 분명하고 불충한 죄가 나타났습니다. 전하께서 종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계책을 듣고 민무구가 감히 말하기를 유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습니다고 하여 드디어 전제할 뜻을 함부로 보였고 민무질은 의심하고 꺼리는 마음을 오래 품어 여러 번 주상을 원망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 같은 소위가 종사에 관계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신극례는 교만하고 강포하고 무질한 자질로서 민무구의 형제에게 빌부터 일찍이 전하의 옆을 모셨는데 친남의 무키한 종이를 취하여 찍고 말하기를 제왕의 아들 가운데 연기가 있는 자가 많으면 반드시 난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니 종지를 전제하고자 한 뜻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또한 종사에 관계되는 죄가 아닙니까? 새 신하의 죄가 명백하고 현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전하께서 여러 신하의 청을 따르지 않고 맹세의 신을 돌아보지 않으시니 이것은 천지 신명을 속이는 것이요 일국의 신민의 소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다시 종사의 본지의 백세의 계책을 생각하시고 여러 신하의 제3신청하는 말을 굽어 쫓으시어 유사로 하여금 새 신하의 직첩을 거두시고 그 죄를 국문하게 하여 환란을 막도록 하소서.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대려는 한 구조가 봉작한 서사의 황하에가 띠와 같이 작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평지가 되도록 나라에서 영구 보존하리라 한 데서 나온 말이다.
태정치력 14권 태정 7년 7월 15일 병인 10번째 기사. 예조참이 병계랑이 친시한 명단을 올리다. 친시한 명단이던 족자를 바쳤다. 태정치력 14권 태정 7년 7월 15일 병인 11번째 기사. 대전 지유의 행수가 상을 마치면 도로 거직에 보충되도록 명하다. 행수들의 상은에 따른 것이다. 오직 입속한 지 한두 해 만에 상을 당한 자는 이 예에 두지 아니하였다.